안녕하세요. 자원봉사로 온 제구장 노인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은요,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 및 이해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2절은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기초 지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인데요. 어떤 곳에서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게요. 1절은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 및 이해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 보통은 요양원이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 죄송합니다. 이제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많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경로당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곳, 이런 곳들에서도 많이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시설 및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요양시설 같은데 주간보호, 그리고 지역사회 행사 같은 곳에서도 많이 자원봉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잔치나 효도잔치나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가들도 이제 미용봉사나 아니면 법률 상담,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던가 이러한 것들도 있고요. 세대 통합형 봉사들도 종종 있어요. 청소년과 함께하는 교류운동,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아니면 노인과 교류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의의를 본다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은 어, 한 명의 노인을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발전시키는 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게 되잖아요. 노인을 공경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이제 의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대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얻은 생생한 삶의 철학, 그리고 가치를 배운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은 제가 예전에 잠깐 얘기 드렸을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은 한 명의 우주, 80년, 90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요즘에는 노인의 나이를 대부분 70 이상이면 노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법률적으로는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감적인 나이의 노인은 70세 이상이시고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장기 요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80세에서 90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80년 정도 살고 계시는 분들의 지혜라는 거는 말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80년 동안 그 사람이 걸어온 경험 안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들은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 그리고 가치를 배운다는 차원에서 되게 가치 있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와 세대 간의 그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노인이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 이런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제가 아직 노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지식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해서 노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신체적 측면은 어떤지 먼저 보겠습니다.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의 과정에 있고, 그 변화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미리 만나면서 배울 것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늙어가야지. 아, 노인이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노인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신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이제 신체적으로는 당연히 머리가 좀 많이 빠지세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이게 중년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그게 좀 급격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머리 털이 좀 빠지고 머리색이 하얗게 변하고 노쇠 현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노화와 노쇠는 좀 다르죠? 노쇠는 뭐예요? 노쇠는 이제 그 일반적인 노화랑은 다르게 급격하게 몸이 나빠지는 현상인데요. 이때 노쇠 현상이 오면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운동하는 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잘 안 걷게 되고 안 걸으니까 근육이 빠지고 근육 빠지니까 더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니까 입맛이 없고 안 먹으니까 더 힘이 없고 힘 없으니까 더 안 움직이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면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게 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노쇠 현상이 조금 옛날보다 이르게 오기 시작해서 노쇠 현상에 대해서 따로 연구를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이 돼서 노화가 일어나면 노쇠가 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화랑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좀 극복이 가능해요. 또는 본인이 못한다면 노쇠로 들어섰다면 주변에서 젊었을 때 노쇠가 들어섰다면 본인의 의지가 가능하지만 나이 들어서 노쇠가 오면 그게 혼자서 극복하기 되게 어려울 정도로 이제 체력이 저하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운동을 조금씩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노쇠가 있으시고요.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노화는 계단식으로 내려간다고 했죠. 계단을 확 내려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치아가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척추 연골 같은 곳이 위축이 되면서 외관상으로 이제 작아집니다. 그래서 뼈가 이제 줄어들어서 키가 작아진다라고 하죠. 외관상으로 허리가 좀 등이 굽고 키도 작아지고 조금 이런 변화가 있고요. 소화기 계통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 특히 체액 분비나 소화의 그 효소 이런 것들도 좀 덜 나와요. 그래서 소화기 계통의 움직임도 덜하고 이런 효소들도 덜 나와서 소화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도 조금 줄고 먹어도 조금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많이 드시진 않잖아요, 예전처럼. 조금 먹으면 더부룩하다 그러고. 그리고 심장 및 뇌도 위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기능상에 조금씩 어, 다 노화가 오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해부학적으로도 노화로 인한 노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연령에 달한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70대라도 어떤 분들은 엄청 건강하시고 활발하고 70대로 안 보이고요. 어떤 70대는 뭐 80, 90 노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똑같이 연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나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은 신체적으로 변화가 있는 과정이 있다. 노화의 과정이 있고, 노쇠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 심리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심리적으로 나이가 안 든 사람도 있어요. 신체적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심리적 노화는요, 일단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이나 감각, 지각 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심리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라는 이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노화는 감각 기능의 소실과 지각 능력의 둔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학습, 기억, 사고 등 정신 기능상의 변화도 가져오게 돼요. 뇌도 위축되고, 이제 뇌 활동도 떨어지기 때문에 오감도 적어지고, 시야도 좁아져요. 그래서 신체적 노화와 같이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주 건강하게 막 뛰어갈 수 있었다면 어느 순간 뛰어가면 무릎이 아프고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뒤에 있는 걸 잘 못 봐서 시야각이 좁아져요. 그래서 부주의하게 넘어지거나 옆에 있는 걸 못 봐서 다치거나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이제 무서운 거죠, 나가기가. 또 넘어지면 또 뼈가 막 잘 부러지잖아요. 골다공증이 많이 와서.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소심해지고 위축되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할 수 있던 거 못하게 되니까 조금 우울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위축되고 경직되고 약간 고립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하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약간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더 움직이는 사람과 같은 나이, 같은 신체적인 조건이더라도 이제 심리적으로 노화가 더 된 사람들이 더 안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죠. 본인의 생각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대부분의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성격도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적 경향이 노년기 전반에 걸쳐서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실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배우자도 이제 상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도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이제 우울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기본적인 거는 젊었을 때 할 수 있었던 거를 못하게 되는 신체적 기능상의 상실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도 잠을 잘 못 자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심리적으로도 내향적으로 되고 위축되고 이제 능동적이던 것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변경되고 심리적으로 약간 의존을 하려는 경향이 많이 증가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누, 누가,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하기 시작하는 단계고요. 오히려 이제, 음, 본인이 이제 능동적으로 하는 경향이 아주 많으면 좋은데, 어, 이제 심리적인 거랑 신체적인 게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마음과 고집과 자존심은 당연히 다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에게 자기 자아 존중감과. 근데 내가 안 되는 것들을 고집을 부려서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너무 노화라고 생각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질 필요는 없지만 어, 그거를 조화롭게 같이 가는 게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우울증과 이런 내향 수동성, 의존성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것이 있지만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체적 노화, 심리적 노화로 인해서 이러한 경향은 있지만 어, 그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지위와 역할의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을 보는데 지위와 역할이 변화가 있죠. 노년기는 아주 뚜렷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지위와 역할이 이제 상실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상실과 취득면 두 가지를 본다면 직업인의 역할이 상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노인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미 다 은퇴를 하신 나이기도 하죠. 근데 65세 이상이라도 현직에서 뭐 사업을 하시거나 현직에서 다른 일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65세는 젊으니까. 그럼 이제 75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직업적으로 상실이 많이 되었겠죠. 직업 역할이 상실되고 이제 퇴직인으로서의 역할이 취득됩니다. 그래서 퇴직하시고 나는 퇴직 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게 꿈이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 나는 퇴직하고 내가 젊었을 때 돈 벌려고 못했던 돈을 위한 것이 아닌 제2의 인생을 제2의 직업을 찾아갈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나는 그냥 쉴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지위 역할이 많이 상실되기는 합니다. 아니면 축소되거나 그리고 이러한 직업적인 역할의 상실은 다른 부수적인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업 과장이었다. 그럼 은퇴 후에 그런 그 대기업 과장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부수적인 어떤 역할이나 사회적 역할이 같이 사라지기도 하고 인맥들도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예측하지 못했다면 또 같이 우울감과 상실감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크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노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되게 많아지는 게 우리의 미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분들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저 자신에게도 내 성장과 발전, 내 미래 계획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기초 지식입니다. 기초 지식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80대, 90대라고 생각하면 이제 40년대생들이 많이 있으시죠. 50년대생들도 있지만 저희 장기요양 쪽에 보면 30, 40년대생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50년대생들은 많진 않으시고 그때 당시는 전쟁을 겪은 세대예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우리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는 주역들이었고 그 세대 사람들은 엄청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죠. 예절 바르고 단정하고 시간 잘 지키고 근명성실하고 이거에 대한 것이 기본 베이스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나를 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고마운 마음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게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이거는 진짜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 자원봉사를 할 때 단정한 외모, 단정한 외모, 청결한 외모, 깔끔한 외모. 이거는 누구를 만나도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태도는 겸손한 태도예요. 내가 너한테 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위에 있는 태도가 아니라 동등하고 내가 가지고 어떤 것이든 뭐 내가 신체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던 무엇이 내가 지금은 이분에게 봉사 활동을 줄 수 있는 감사한 자리에 있다라는 이런 겸손한 태도로 임하시는 게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적으로 단정한 외모와 겸손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에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노인들이 관심을 두는 일부터 시작을 해주고요. 욕구와 요구에 준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해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진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책에 최고의 물건을 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진짜 뭐 한 개를 사도 최고 브랜드를 따져서 사고 막 그러는 분이에요. 비싼 거 사는 거 좋아해요. 근데 와이프가 자기가 친구네 집에서 드라이기를 사봤는데 너무 가볍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드라이를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거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막 수소문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이 가벼운 드라이기를 샀어요. 처음 썼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보더니 남편이 자기는 이제 비싼 거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브랜드 있는 거. 그래서 보더니 어디서 이렇게 싼 걸 사왔어. 이거 가볍고 너무 좋아. 그랬는데 어, 진짜 좋은 백화점에서 아주 비싼 몇십만 원 되는 드라이기를 사다 주고 그걸 갖다 버렸대요. 너를 위해 준비했어. 짜잔. 이렇게 주는데 나는 그게 너무 무겁고 싫은데 디자인이 예쁘면 뭐하냐. 나는 진짜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게 안 들려요. 내가 진짜 이거를 사려고 너무 열심히 일주일 동안 검색하고 몇 군데 백화점을 돌아다녀서 이걸 찾아내서 샀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듯이. 근데 이거 뭐예요? 보-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고 본인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나만 즐거운 거야. 쟤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돈을 썼어. 어머, 너무 좋다. 제가 너무 좋아하겠지. 신나서 줬는데, 나를 위한 만족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전에 쓰던 게 더 좋아. 내가 너무 좋아서 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 선물을 하더라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게 좋다. 그럼 그거를 해주고 받아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들을 봉사를 한다면 노인들의 시선에서 노인이 관심을 두는 일부터 도와주는 게 그 욕구를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문 요양을 할 때 어르신이 제일 원하는 게, 어, 말벗이다. 그러면 한 시간은 말벗을 해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가서면 일상을 도와줘라. 라고 했을 때 어르신 욕구에 준해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본인의 집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다 청소가 깔끔하게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또 어르신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그 3시간 중에서 1시간 나한테 무조건 써야 돼. 라고 요구를 하셨지만 본인은 어르신을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지 하고 청소하느라고 말벗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르신이 원하는 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일은 훨씬 힘들죠. 힘들고 바쁜데 그걸 조금 내 마음 좀 내려놓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 시간은 어르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좀 힘 분배나 시간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하나씩 하나씩 본인 마음에 맞게 깨끗하게 해주면 너무 감사해 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그 템포를 맞추고 어, 시간을 들여서 계속 환경 개선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르신 욕구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준해서 활동을 하면서 차차차차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노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의 내용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검사하고 함께 시작하는 거 너무 좋죠. 뭐든지 같이 해서, 왜냐면 내가 아직 그분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선정해 나가면서 이분들의 특성과 성향과 선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본인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더 즐겁게 참여하고 활동하실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뭐, 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뛸 수 없다는 한계, 아니면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체조를 한다고 하여도 뭐, 의자에서 하는 신체활동, 뭐, 이런 식으로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지나치게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한 행동을 예전에 20대, 30대 정도는 무리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근력을 끌어올린다. 돼요. 그런데 40대가 넘어가면 조금 헬스장 가서 다쳤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리하게 하나 더 하다가 다쳐요. 막 인대 끊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던 운동을 심하게 해서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요. 근데 노인들은요, 더 심각하겠죠. 조금이라도 이제 무리하게 한다. 한 개보다 한 개를 더 한다. 그러면 이제는 심각하게 다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시원할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신체적으로 노화뿐 아니라 노쇠도 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은 낙상이나 어떤 사소한 것에도 크게 상태가 안 좋아지시기도 해요. 다섯 번째, 자원봉사 활동 중에 얻은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정보와 기밀은 절대로 퍼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내가 알게 된 사생활과 비밀을 남한테 얘기하는 걸 좋겠습니까? 그래서 봉사활동을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알게 된 사실과 내용들을 다른 기관이나 옆집이나 이런 데서 가면 다 퍼지잖아요. 그리고 퍼지지 않더라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나도 봉사를 한다면 봉사자로서의 기본적인 수칙과 이런 윤리의식은 가지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는 피치 못할 사연으로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가능한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를 해야 돼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단정한 용모, 겸손한 태도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시간 약속. 이게 무료로 한다고 해서 내 가치까지 무료로 되거나 이 활동이 아주 싸구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킬 거는 지켜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시간 약속 같은 경우는 상호 신뢰를 쌓도록 하는 기본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요 6가지 먼저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